4천선을 강력하게 지지는 하고 있는데 위쪽으로 뻗어나갈 모멘텀은 부족해 보입니다. 어제도 장중 환율이 튀어 올라가면서 이런 분위기 안에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좀 냉각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간밤 미국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AI 기술주들이 악재에 흔들리면서 약세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수급은 다시금 AI 기술주로 옮겨가면서 바이오 헬스케어 쪽 2차 전지의 강세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코스닥으로 수급이 옮겨갈까요? 주목해서 살펴보시죠. 먼저 프리마켓 시세 움직임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IT 투톱은 미국장 영향권 안에서 출발을 하긴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강보합권의 움직임으로 10만 3,700원, SK하이닉스는 지금 2%가량의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다시금 약세로 돌아선 부분 영향을 받고 있고요. 잠시 후 기술주 내용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최근 분위기 좋죠. 어제는 바이오가 쉬고 2차 전지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에코프로 BM이 1%가량 상승을, LG에너지솔루션이 0.8%가량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도 리비안이 닷새째 급등 양상을 나타내며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조금 더 힘을 더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강자인 바이오가 어젠 약했다면 오늘은 프리마켓 시세에서 알테오젠이 3% 가깝게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바로 하위권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보시다시피 쭉쭉 다 같이 상승 움직임, 펩트론과 삼천당제약도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증권가 탑픽 어디로 봐야 될지 잠시 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선과 방산도 일단은 상승 움직임 띄네요. 지금 거래량 동반하며 움직이는 쪽인데요.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오면서 양전이 됐고 오늘 냉각솔루션 관련한 종목들이 프리마켓 시세 분위기 좋습니다. 엔비디아 안에서도 이 냉각 비용이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지는 키워드로 자리매김하면서 현재 삼성, 공조, GST, KN솔 모두 상승 움직임 띄고 있고요. LG전자도 같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트가 8%가량 올라가면서 오늘 소부장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약해 보이는데 개별적인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타날지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오늘도 의료 AI 키워드 주목해 보시죠. 신테카바이오, 온코크로스, 셀바스, 헬스케어가 강세입니다. 자, 그럼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 환율, 야간 거래 동안에 자고 일어나서 아마 확인들 해보셨을 텐데요.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가 0.05%, 거의 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 자체는 크게 우려하진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도 IT 투톱이 이끄는 모습 속에 지수가 견조했죠. 그런데 오늘도 환율이 발목을 잡으면요. 지금 원달러 환율의 야간 거래가 1,463원에서 거래를 마치며 여전히 12%의 강세 움직임 속에 12원 올라가는 움직임 속에 불안한 기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 1,468원, 지금 야간 거래에서 1,463원의 움직임, 오늘장 개장 매우 중요한 부분 환율과 수급 계속 지켜보시죠. 어제는 환율이 올라갔지만 결국 종가상으로는 외국인이 사들였거든요. 이런 부분 안에서 수급의 반전도 오늘 움직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조금씩 반도체를 파는 움직임도 눈에 띄고 있죠. 그런 움직임 속에 미국의 기술주들의 움직임은 자고 일어나서 가장 민감하게 보는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간밤 미국 시장에서 AI 기술주들이 빠졌어요. 악재와 호재가 아주 극명했던 하루였습니다. 일단 정규장은 악재가 조금 더 민감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가량 빠졌는데요. 엔비디아가 이제 소프트뱅크 쪽에서 엔비디아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매각한다라는 내용을 받아들면서 수급 내용에 민감하게 반영하며 3%가량 빠졌습니다. 그런데 AI 과열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소프트뱅크 측에서는 지금 스타케이드 측면에서 오픈 AI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픈 AI의 평가이익으로 잡히는 순이익이 분기 동안에만 이전보다 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에서 판 돈을 오픈 AI 쪽으로 조금 더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내용이 정말 펀더멘털적으로 악재인가는 좀 더 지켜봐야겠고요. 고점에서 민감한 수급을 대변했던 하락이었습니다.
네비우스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실적과 가이던스가 기대치를 하회했다라는 측면에서 5%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시간의 거래에서 AMD의 반등은 오늘 우리 반도체 투톱을 그나마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인데요. 오늘 애널리스트 데이가 3년 만에 개최가 됐는데 정규장은 빠졌지만 시간의 반응은 꽤 좋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야기를 압축해서 보자면 데이터 센터의 칩 시장이 앞으로 30년까지 1조 달러로 크게 성장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리사수 CEO는 향후 3년부터 한 5년간 연 매출 그 평균 성장률이 35%가량 차지할 거라고 봤고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만 60%가량의 성장률이 기대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이 애널리스트 데이 끝나고 나서 명확한 AI 로드맵이 좀 부족한데 라는 시각들도 있었어요. 내일 정규장에서 움직임을 지켜봐야겠지만 최근 국내 반도체 종목들이 꽤 미국보다 선반영하며 먼저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정규장에서 체크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흥국증권에서는 2026년 반도체 공급 부족의 해 계속될 것이다 라고 보면서 HBM과 관련한 지배력 속 하이닉스를 탑픽으로 꼽고 있고요. 증설 자체는 D램에서 이뤄지고 최근 가격이 튀어오르고 있는 낸드 쪽에서는 지금 앞으로 전환 투자가 이뤄질 거라면서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장비주 이오테크닉스와 테스를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소부장 관심이 계속 26년 연간 전망에 담겨 있다는 부분을 담고 싶었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 시황 정리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 AI 수요가 워낙 강하고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서 IT EPS를 최근 상향 조정하며 코스피의 이제 내년 EPS에 대한 상승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코스피가 지금 4,000을 지지하고 있는데 12개월 선행 PER은 10.5배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 3,100선 일대에도 이때보다도 더 저렴한 수준인 거거든요. EPS 상승을 덜 반영하는 지금 자리 조금은 안도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같이 체크가 필요한 내용이고요. 차트 잠깐 체크해 보실까요? 프리마켓 시세에서 하이닉스가 낙폭을 줄여가네요. 정규장은 좀 더 나은 분위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1%가량의 약세 움직임 띄면서 흥국증권 내년의 탑픽이고요. 같이 꼽은 소부장도 이어서 체크해 보시죠. 이오테크닉스도 1% 약세입니다. 최근 소부장은 정말 선별적으로만 움직이고 좀 분위기가 좋지 못하거든요. 결국엔 투톱 분위기를 따라갈 텐데 오늘 정규장 분위기 여기에 집중해 보시죠. 하나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틈새 공략 오늘 액침 냉각이 프리마켓 시세 너무 분위기 좋은데요. 이 부분은 단연 오늘에 그칠 테마인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은 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엔비디아의 블랙웰보다 루빈의 AI 열기, 이 뜨거워질 다음 칩에 대해서 이 열을 잡기 위한 엔비디아의 노력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냉각 비용만 굉장히 크게 튀어오르면서 앞으로 AI 인프라에서 냉각 비용이 인프라 안에 가장 중요한 비용으로 떠오를 거다라는 업계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여기에 대비를 합니다. 삼성전자는 최근에 유럽의 최대 공조기기 업체인 독일의 플렉트 그룹을 인수하는 데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고요. LG전자는 조금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이미 MOU를 체결해서 기술 협력에 들어간 기업들도 많습니다. 사우디 넷제로 AI 데이터 센터 굉장히 큰 규모로 지금 중동에 지어지는데 여기에 납품하는 것으로 MOU 체결. 물론 구두 계약이긴 합니다만 이런 협력과 관련돼서 과거부터 이력이 있다는 점은 부각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겠고요. 미국 빅테크 자카르타의 AI 데이터 센터에도 지금 이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GRC와 냉각 솔루션 사업 확대 MOU까지 체결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뻗어나갈 혹은 추가적으로의 M&A가 있을지도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소부장 많이 흔들렸잖아요. 11월 들어서면서 반도체가 같이 흔들렸는데요. 그런데 지금 액침 냉각 관련 주로 꼽히는 삼성공조, GST, KN솔 이 세 개 종목이 모두 다 월간 급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도 분위기가 매우 좋죠. 지금 워트가 7%의 급등 움직임으로 가장 강한 모습, 앞서 거래량 동반되는 모습도 확인해 보셨죠. 이 내용으로 인식해 볼 수가 있겠고 삼성공조 3%의 강세, GST, KN솔 같이 빨간불입니다. 연속성 기대한다면 11월 올라왔지만 지금이라도 기회를 잡아봐야 될지 잠시 후 질문 드려볼게요.
자, 미국 시장에서는 가장 요약을 해본다면 AI 기술주가 밀렸고 BAI 기술주, 그 안에서도 바이오 헬스케어가 매우 좋았고요. 그 분위기를 현재 우리 시장 프리마켓에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더 강해질까요? 지금 보면 미국에 대조되는 분위기를 대변한 차트고요. 지금 보면 이 AI 기술주 시총순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엔비디아 크게 빠졌고 1911은 2%의 상승, 엔비디아나 암젠 모두 다 강세로 나타내면서 S&P 500과 나스닥을 지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겠죠. 한미약품 50만 원 돌파 목전입니다. 프리마켓 시세에서 다시 한번 직전에 뚫었던 장중 고점 48만 원을 뚫어낼 수 있을지 기대감이 매우 큰데요. 증권가의 바이오탑픽 모아보기입니다. 2026년 연간 전망 리포트가 다 나왔고요. 섹터 전망 안에서 지금 탑픽으로 꼽은 종목들만 하나로 모아봤습니다. 다울투자증권 한미약품 56만 원 외치고 있고요. DS증권에서는 한올 바이오파마 얼마 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왜 강한가요에 대해서 바토클리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DS의 탑픽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엄테오젠, 알테오젠이 여전히 탑픽으로 내년 가장 기대된다고 봤고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올릭스 얼마 전 연올의 위원이 저희 개장 말미에 나와주셔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때 가장 기대되는 바이오테크라고 꼽아줬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이제 곧 11월 24일 재상장될 신설법인 바이오에피스홀딩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피스홀딩스의 경우에는 기업가치 명확하게는 재상장 이후에 계산해드리겠다라는 내용은 추가 코멘트로 담기고 있습니다. 일단 한미약품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면 핵심은 그겁니다. 2026년에도 일라이릴리가 비만 섹터의 대장으로서 이 섹터 전체를 견인할 거라고 봤습니다. 간밤에도 일라이릴리는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라이릴리의 이제 앞으로 남은 풍부한 모멘텀들을 파트너사인 한미약품이 계속해서 받아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릴리와 MSD의 행보에 주목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국내 이 대표 비만 대장주로 등극할 수 있는 한미약품을 기업가치 상승을 같이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어 멀티플이 상승하면서 자체 기업 가치는 5조 원, 신약 가치 2조 3천억 원 이렇게 반영해서 지금 시총을 불려 56만 원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4%가량의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제가 말씀드린 정규장에서 최근에 나왔던 고점이 48만 원대인데 이를 정규장에 뚫어낼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45만 원 마감이 됐네요. 지금 47만 원까지 올라가니 정규장 한 번 더 기대를 걸어볼까요? 증권가에서는 50만 원 그 이상, 조금 전 보신 다울투자증권의 TP는 56만 원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도 지금 강하거든요. 프리마켓 시세에서 3% 넘게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개장단에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요. 이 바토클리맘이 12월에 임상 3상이 발표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한 기대가 꽤 큽니다. 3상 성공 시에는 기업가치 2조 2천억 원이 크게 튀어오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4만 원까지 강세 움직임 속에 꾸준한 오름세를 보여줬었거든요. 이제 증권사 DS에서는 5만 원까지 보고 있는 상황. 최근에 거의 언저리까지 갔었죠. 그럼 여기선 팔아야 될까요? 삼상 모멘텀 앞두고에 대한 전략까지도 움직임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 알테오젠까지 보시죠. 지금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3%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엄민용 애널리스트는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는 수급 모멘텀이 자리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특히 하반기에는 계속적으로 주가 하락을 나타냈는데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한 지금은 강력 매수의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분위기 보시면 56만 원까지 오름세를 보였다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알테오젠도 잠시 후 전략 들어보죠. 자, 실적주 마지막으로 오늘 대응은요. 프리마켓 시세에서 모두 다 빨간불 들어오고 있는 쪽입니다. 어제 실적 내놓은 한국금융지주는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한 영업이익을 보여줬습니다.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입니다.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밑에 컨센서스 대비 매우 잘한 것으로 확인되고요. 5,200억 원 정도 예상했는데 8,500억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증권 쪽으로 워낙 계속되는 거래
증가 움직임 속에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금융 지주에 대한 재평가 분위기까지 최근 분위기 더해지고 있는데요. 이를 감안해 봤을 때 두 가지 모멘텀 안고 계속적으로 달려나갈 수 있을지 잠시 후 체크해 보고요. 펄어비스는 따끈따끈하게 오늘 오전에 실적 발표한 게임주입니다. 지스타 모멘텀과 함께 실적까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지금 보면 매출액 예상보다 잘했고요. 영업이익은 손실 예상했는데 흑점으로 서프라이즈입니다. 자, 펄어비스 예상 호가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예상 호가 펄어비스는 2%의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번 붉은 사막 실망감에 갭락으로 출발해서 크게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어느덧 37,000원까지 회복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리포트들도 궁금합니다만 따끈따끈하게 지금 두 분의 출연자와 함께 이 두 종목에 대한 전략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옮겨보죠. 네, 지수의 호가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야간 선물보단 조금 약하네요. 0.28%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4,100 아래입니다. 코스닥, 오늘 코스닥이 주인공인가요? 0.7% 강세로 890선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두 분 전략 궁금합니다. 김태성 ISF 본부장, 이주호 SP인베스트 본부장입니다. 두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태성 본부장님. 네. 엔비디아가 정규장에서 빠졌어요. 뭐 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여전히 과열 논란 때문에 지금 투심 불안하구나. 그런데 AMD가 시간에선 오르잖아요. 네. 오늘 반도체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일단 반도체는 사실 이번 주 흐름보다도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기업별로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걸 우리나라 시장에 대입을 했었을 때 코스피 지수가 급격하게 하락이 나온다라기보단 현재의 구간에서 기간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 수급의 공백을 어떤 섹터와 어떤 시장이 좀 받쳐주느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 일단 시초 흐름을 놓고 보면 이 공백을 코스닥 증시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전지 그 외에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이 지금 힘을 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가장 큰 변수는 결국에 이제 원달러 환율 시장의 안정화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불확실성들이 많이 제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달러 강세에 따른 화폐 시장의 가치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강력하게 매수를 하기가 다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기술주들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세라기보단 기술주 내에서 이제 순환매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의 이제 순환매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굉장히 이제 드라마틱하게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가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네요. 11월 20일 이때까지는 좀 몸을 움츠리고 수급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보자. 오늘 정규장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프리마켓 시세 그리고 예상 호가에서 그 수급이 바이오 2차 전지로 간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주호 본부장님 그러면 계속 못 간 바이오에 대한 기대요. 미국 시장에서 워낙 분위기 좋았었잖아요. 자, 드디어 11월 12월 바이오가 주도권을 쥐게 될까요? 아니면 개별주로만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지금 바이오 쪽에서 계속 11월 초부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오늘 반도체 섹터가 조정을 받으면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이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메스테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보뮨, 이뮤노반트 해가지고 ABL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 다 올라갔다가 이제 화이자가 메스테라 인수가 확정이 되니까 차익 매물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신흥 강자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G2G 바이오라는.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안에서 계속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바이오 쪽으로 특히나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코스닥에서 지금 센 종목군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이오테크 중심으로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지금 보면 G2G 바이오가 이전에 주셔서 11월 5일? 지난주. 지금 지난주인데요. 한 주 만에 35%. 그러면 지금은 홀딩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지금 이 정도로 힘이 세면은 네. 만약에 뭐 좀 차익 매매 나올 수 있고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아마 베링거 인게라임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베링거 인게라임은 이제 인벤티지 랩이 먼저 주사제 개발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사실 G2G 바이오가 그 뒤에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지금 G2G 바이오 쪽에 기술 이전 기대감이 있다라는 약간 그런 기대감 속에서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요? 일단 지금 어제 신고가가 나왔어요. 예.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만족할 수가 없죠. 왜냐면 뭐 한번 일단 흐름 타기 시작하면은 국내 증시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오르기 때문에 일단 10만 원 이상까지는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원래 목표가가 8만 원이었네요. 이미 돌파하고 지금 9만 원 돌파가 나오는데요. 10만 원까지 움직임, TP 상향 조정 기억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려요.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2차 전지요. 바이오의 또 다른 경쟁사이기 때문에 오늘 수급이 분산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제 에코프로 좋았는데 좀 윗꼬리가 아쉽습니다. 오늘 바이오로 쏠린다면 2차 전지 기대감은 약화될까요? 리비안 워낙 강하던데. 사실 이제는 전기차 기업들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재 셀 기업들이 이제 따라 움직일 거냐에 대한 흐름들은 조금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 그리고 이제 관련 소재 기업들이 흐름이 굉장히 강했을 때 공통적인 부분은 ESS 관련 주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을 때인데 지금 현재 ESS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뉴스가 쏟아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탄산 리튬의 가격세가 지금 뭐 공급단에 대한 조절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건 우리나라 2차 전지 투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NCM 계열보다는 결국 LFP에 대한 지금 어떤 활용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존에는 이제 NCM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었지만 지금 모두 LFP 배터리로 이제 전환을 다 진행을 하는 과정이기에 배터리 셀 3사를 포함해서 소재 관련주들은 저는 충분히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뭐 제약 바이오에 밀린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제는 가격적으로 혹은 기간적으로 먼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조정을 이용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구간에 돌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전제 조건은 뭐냐면 3년 전에 4년 전에 우리가 굉장히 좋았을 때의 그 가격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 추가 매수를 할 자리는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이번 주 뭐 재평가 어마어마합니다. 관심주를 2차 전지에서 주셨어요. 공개해 주시죠. 일단 저는 대주전자 재료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왜요? 일단 사실 2차 전지 소재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눈높이가 너무 낮은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의 실적보단 향후의 실적 그리고 향후에 해당 기업의 기술력이 정말로 상용화될 것인지에 대한 포커스가 더 먼저인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실리콘 음극재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대주전자 재료이기 때문에 저는 7만 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손절라인 굉장히 좀 짧게 가지고 왔거든요. 최근에 조정의 어떤 끝단이라고 보는 7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8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 1차 목표를 도달할 가능성이 높고 8만 5천 원 도달을 했을 시에 대주전자 재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배터리 셀 3사 그리고 소재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인다면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잡으셔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8만 5천 원, 손절라인 7만 원 1차적으로 기억하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다음 이주 본부장님의 오늘 관심주 NC소프트 제공약이 나왔습니다. 최근 게임주가 분위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지스타의 오늘 펄어비스 실적까지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분위기에 투심이 좋아지는데 다시 대장 되는 거예요? 네, NC소프트가 지금 지스타에서 미공개 신작을 또 공개할 예정입니다. 신작 모멘텀도 있고 그다음에 11월 19일 날 아이온2 출시가 되는데 이 아이온2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국내에서 지금 MMORPG 중에 제일 잘 나간다라고 하는 이제 로스트아크의 유저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 그럼 가져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실적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해보면 저는 NC소프트는 지금 가격이라면 한번 트라이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략해보시면 좋겠고 목표가는 30만 원, 손절가는 20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만 원 그리고 20만 원 다시 한번 아이온2 관련한 관심도를 가져봐야 될 때 이번 주 이벤트 플레이도 가능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문 지금 열겠습니다.